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G7 회담이 시작되는데 어제는 브뤼셀에서 네이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바티칸, 네이토 G7 회의에 연이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네이토 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28개국과의 회담입니다. 우선 네이토는 2차 대전 이후부터 68년 동안 계속이 되어온 상호 방위 체제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이토와 유럽의 나라들이 지구상 경제의 4분의 1을 창출하는 경제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이토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그가 American First 이것을 외치면서 네이토는 폐물이 다 된 기구다라고 비난을 했었고 브뤼셀스는 헬홀 지옥 같은 곳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거전에서 나온 정치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진심 어린 생각인가 이것이 유럽 나라들의 우려와 의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미국의 국제사회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네이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약속에 대해서는 인색했고 네이토의 훈계에 대해서는 용감했다. 이런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네이토 정상회담 그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네이토국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인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네이토의 새 신축 빌딩 앞에서 있었던 연설인데 네이토의 회원국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하는 렉처 훈계였습니다. 회원국 28개 중에서 23개 나라가 자국의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국방비 부채도 쌓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정당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 또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심장부인 네이토 본부 브뤼셀스에 와서 그동안 손상이 됐던 양자의 관계를 수리하고 개선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Article 5 네이토 회원국들의 집단 방어 약속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 전 나라가 공격을 당했다고 간주한다. 그런 내용인데 보통 one for all for one princi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토는 폐물이다. 방위비 분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누차에 걸쳐서 미국의 네이토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나온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방위 약속에 대해서 모호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하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토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불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네이토와의 관계가 사실은 상호 방위 조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육 문제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대러시아 봉쇄 문제가 걸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테러리즘 관계, 아이시스 관계, 북한 관계, 아프가니스탄 관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좌우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심장부에서 아주 용감하게 대담하게 유럽을 훈계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은 당장 어제 일이니까 중요하고 무슨 구체적인 영향이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은 어제 현장에서 유럽 나라들의 불편함이 확연히 눈에 드러났다. 그런 것이 이제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연설한 직후에 유럽 정상들의 소위 body language, 그 표현과 몸짓을 보면은 불편함이 확실히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설한 직후에 네이토 정상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함께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가 간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몬테그로 총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에게 자리를 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 촬영 단상에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를 않았습니다. 네이토 회장만이 말을 건네서 잠시 왕따가 되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긴장을 했던 탓인지 트럼프의 손을 꽉 쥐고 한동안 오래 잡고 있어서 트럼프의 손이 하얘지더라. knuckle white 그런 표현들을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국의 메이 총리가 만체스터 테러 정보를 미국에서 유출한 것에 대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훈계를 잘 했는데 그 후의 분위기가 좀 냉랭하더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유럽과의 국제관계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은근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위비 2%의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28개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자국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까지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2024년까지입니다. 지금 2년 지났는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방위비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유럽의 지금 테러 문제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훈계를 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 문제가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 파리 협약에서 100여 개국이 서명을 했는데 결국 이 카본 모노크사이드, 탄소를 공기에서 없애자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의 발전소라든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더욱 나아가서는 미국의 국가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탈퇴할 의사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만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티칸의 교황까지 이 태도를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교육 문제라든가 대러시아 봉쇄 문제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소시민들까지 아는 지혜인데 과연 미국이 유럽 심장부에 들어가서 유럽에 대한 책망과 훈계와 불평을 했는데 이렇게도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인가,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이상이 없겠는가,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이 지난 3일 동안 진행했던 선교 방송을 위한 모금 방송, 여러분이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모금액 어제 오후 4시 현재입니다. 12만 5,409달러입니다. 이 모금 행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헌금을 하실 분은 기독교 방송에 전화 또는 메일로 하실 수 있고 지금 약정하시고 1년 안에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네이토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는 예상됐던 상호 집단 방위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교역 문제를 비롯해서 아이시스, 기후변화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몬태나 특별선거, 어제 기자폭행으로 입건이 된 공화당의 그렉 진포테가 선거전에서 이겼습니다. 득표는 50.6%. 그는 투표 하루 전 질문하는 기자를 폭행해서 입건되었습니다. 이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구역입니다. 법무부는 제임스 커미션 FBI 국장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의회가 헌법상의 조사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6월 9일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태리 시실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경제 활성화 문제를 비롯해서 아이시스, 테러리즘, 시리아 내전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크라이미아 침공 이후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면서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인 제리 쿠스너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파면된 플린 전 안보보좌관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혼자서 러시아와 접촉을 했었습니다. 2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여행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윌슨 의원, 이들은 북한이 미국 시민 여행자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흥정거리를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적극 만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맞아서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여름철 범죄 다발 시즌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시카고에서는 760명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고 4,30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제소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 제소자들은 자신이 14살, 16살 당시에 이 사역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2009년부터 11년 사이입니다.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 개발 사업, 새 개발 지역에는 350개 객실의 호텔과 780개 아파트먼트, 200만 스퀘어풋의 오피스, 그리고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6년, 공사비는 10억 달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토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65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주일의 최고는 71도, 월요일은 69도입니다. 화요일 맑고 흐리고 66도입니다.